안녕하세요. 현재 나노코박스 심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보호효능 데이터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없느냐?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연구 분석에서 현재까지 2개 대조군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염자 수가 없다면 화이자 백신처럼 보호 효능을 계산할 수가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염자 수가 발표되겠죠. 그러면 보호 효능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보호 효능, Vaccine Efficacy는 Attack Rate를 계산합니다. Attack Rate은 Infection Attack Rate, IAR이라고도 부릅니다. Infection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감염자의 비율입니다. 역학에서 쓰이는 용어라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역학은 영어로 Epidemiology라고 합니다. 유행병 학문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쉽죠.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퍼졌을 때 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는 의학의 한 종류가 바로 역학 유행병학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백신이고, 백신의 효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긴급 사용 승인을 하고 백신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논문, 페이퍼에서는 바로 Epidemiological Technique, 역학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백신 효능을 계산하는 기술이 역학 기술이죠. 다시 어택 레이스로 돌아와서요, 정의를 읽어보면 특정 기간 내에 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모집단 중 실제로 병에 걸리는 이들의 지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사람, 즉 감염자 숫자가 발표되어야 어택 레이스를 계산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모집단입니다. 유행병이 퍼지는데 전혀 관련 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택 레이스를 구해봐야 의미가 없겠죠.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기 때문에 전 지구인이 모두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모집단입니다. 그래서 각국 사이트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구에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우주 어딘가에 사는 외계인들을 대상으로 어택 레이스를 구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Ideal Vaccine Efficacy Study는 susceptible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에 잘 걸릴 것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서 백신 효능을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susceptible은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죠. 코로나는 전 세계 연령을 상관하지 않고 감염되니까 인종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할 뿐입니다. 만약 한쪽 성별만 감염되는 전염병이 있었다면 그 한쪽 성별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겠죠. 다른 한쪽은 의미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어택 레이스의 정의를 보면 특정 기간 내라고 합니다. 전체 기간이 아니라 임상시험의 시작 시점과 끝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측정한 어택 레이스를 말하죠. 만약 특정 기간을 유행병 기간 전체로 잡으면 어택 레이스는 누적 발생률, Cumulative Incidence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택 레이스는 특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따라 백신 효능이 달라지는 걸 뉴스 기사를 통해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출현하면서 그 기간 동안 어택 레이스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코로나 초창기와 코로나 후반기에 백신 효능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임상시험을 언제 시작하는지가 어택 레이스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언제 끝나는지가 어택 레이스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같은 백신이라도 백신 효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크게 달라지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특정 기간은 어택 레이시고요. 전체 기간은 Cumulative Incidence라고 합니다. 어택과 인시던스는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어택 레이스를 인시던스 레이시라고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보다가 어택 레이시 아니라 인시던스 레이시 등장하면 같은 개념이구나 이해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택 레이스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식으로 보겠습니다. 감염 가능 인구수 중에 신규 케이스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계산하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어택 레이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택 레이스는 백신 그룹과 플러시보 그룹 두 개를 구해서 연산합니다. 그러면 백신 이피커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논문은 WHO에서 나온 1985년 논문입니다. 이 당시에 쓰이던 개념들이 현재도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죠.
어떤 백신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measles, 홍역 백신입니다. 홍역도 급성 유행성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백신이 필요한 전염병이었죠. 코로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면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여기 감수성 있는 접촉자의 90% 이상이 발병한다고 하죠. 감수성은 우리가 아까 본 susceptible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게 이상적인 임상시험입니다. 홍역 바이러스도 코로나처럼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제 백신 에피커시를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시던스 레이트, 어택 레이트를 구한다고 했죠. 두 그룹 모두 구합니다. 한쪽은 unvaccinated이고 다른 한쪽은 vaccinated입니다. 플라시보 그룹은 ARU라고 하고 백신 그룹은 ARV라고 합니다. ARU 빼기 ARV를 한 뒤 ARU로 나눠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리덕션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인시던스 레이트이 얼마나 리덕션, 감소했는지 알고 싶은 게 백신 에피커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 효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노코박스는 현재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재까지 백신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에 대한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표되겠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어택 레이트를 각 그룹마다 구하고 ARU 빼기 ARV 나누기 ARU를 통해 백신 에피커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보호 효능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다룬 코드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코드만 올려서 필요하신 분들 볼 수 있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 제목과 똑같이 블로그 제목도 적을 테니 찾기 쉬우실 겁니다. 여기에 제가 사용했던 CSV 파일도 올려놓았고요. 코드를 쭉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따라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랑 똑같이 됩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만들고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건데 누군가 공감을 눌러주셨네요. 어떻게 아신 거죠? 아무튼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 다른 코드는 이 블로그에다가 저장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가져다가 쓰세요. 왜 소중한 코드를 이렇게 전부 공개하느냐?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낌없이 베풀다 보면 돌고 돌아서 저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한 코드가 있었는데 운 좋게도 제 블로그 코드에서 도움을 받은 분이 라이브 때 슈퍼챗 하나는 싸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솔직하게는 여기에 저장해두고 제가 필요할 때 검색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목적이 큽니다. 제가 보려고 저장하는 용도입니다. 겸사겸사 공유하는 게 좋겠죠. 물론 개인용 깃허브도 있는데 이건 빅토레이 주식TV와 상관없는 코드들이니까 제가 영상에서 다룬 코드들은 따로 이 블로그에다가 저장하고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